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세무을에 입력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입력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의 작성 및 부속서류의 작성과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은 생략한다. 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야 되므로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 메뉴 클릭하시고요. 부가가치 신고서를 누릅니다.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입력하시오라고 그랬으므로 조회기간의 4월부터 6월을 입력해 줍니다. 자, 해당되는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 3억 7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 매출은요 1번입니다. 1번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세율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세액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2,2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그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77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물건을 팔고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했을 때 3번에다 입력합니다. 3번에 두 개를 합쳐서 내야 되므로, 합쳐서 입력해야 되므로, 자, 부가세 빼서 공급가액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 금액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200에 2000만원 더하기 770에 700만원 해서 2700만원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는 밑에 보시면 19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등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19번에다가 넣으실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2,700만원에다 더하기 270을 해서 2,970만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법인은 세액 공제는 받지 않지만 해당되는 서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19번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19번은 일반적으로 채점을 하지 않고요. 하지만 학습을 하거나 그럴 때는 19번에 입력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도 아주 드물게 19번을 채점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9번은 시험 볼 때는 거의 채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은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19번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의 제품 원가 80만원 시가 100만원짜리를 거래처에 선물로 무상 제공하고 당사의 원재료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품은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의 원재료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면요, 선물로 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면 얘가 간주공급의 접대비 해당이 되게 됩니다. 간주공급의 접대비. 부가세법에 의거해서 자, 이 거래는 시가로 부가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 거는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재료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 거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 이론편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 내용인데요. 실기하고 연관시켜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죠? 예. 물론 판매 목적 타삽장 반출은 발급을 하지만 그 외에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간주공급의 거래는 4번에다 입력합니다. 4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아닌 나머지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무징빙일 때 입력합니다. 자, 시가로 넣어야 되므로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수출 1억은요, 수출은 0세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므로 6번 기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부가세는 0%이므로 나타나지 않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 3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예정신고 시 누락하여, 신고 누락하여 일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한다. 자, 예정신고 시 누락된 것을 확정신고 시에 반영해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예정신고 누락분은 7번에다 입력합니다. 7번은 우측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측에서 자료를 넣으면 좌측으로 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내용은 2번째 장, 2페이지에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따라서 2페이지에다 자료를 넣어주면, 즉 오른쪽에다 자료를 넣어주면 왼쪽에 반영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과세의 세금계산서 32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30만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기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2200만원을 전액 회수하였다. 세액 공제를 받아서 부가세 낸 거에 대해서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받았는데 대손금이 만약에 다시 회수됐다면요, 그 대손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물건의 부가세도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 8번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8번에다가 다시 납부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200만원 넣으면 됩니다. 세액. 그래서 부가세액 200만원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액 2억 3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천만원은 2000cc 5인승 승용차 구입액이고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전부 일반 매입액임.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다 넣습니다. 자, 먼저 승용차는 고정자산에 속하는 것이므로 11번에 넣고요. 세율이 안 나온 거는 우리가 알아서 세액을 넣어야 되므로 5천에 500 넣고요. 나머지 1억 8천에 1800만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은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입력하는 그런 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승용차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승용차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단 1000cc 이하의 승용차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는 2000cc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거는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 수치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치부에다 넣고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6번을 클릭하셔서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다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매입세액에서 16번을 클릭하고 16번은 오른쪽에 입력하는 건데요. 오른쪽 49번에다가 5천에 5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개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카드 매입에 대한 그 매입세 공제는요,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이고, 14번은 오른쪽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40번 41번부터 입력을 하는 건데요. 이 신용카드 관련되어 있는 매입은 40번 41번에다 넣습니다. 해당되는 그 매입한 물건이 일반이면 40번, 고정이면 41번에다 넣는 건데요. 원재료이므로 일반이기 때문에 40번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400에 40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부가세가 있는 것이므로 이제 부가세 40만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세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알아서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액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 쪽에 예정시 누락된 거는 매입세액란에 예정신고 누락분 12번에다 넣는 거고, 12번은 오른쪽에다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는 37번에다 넣습니다. 37번에 1000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을 하지 않으므로 만약에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다가 입력을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그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에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내야 될 매출세액, 즉 납부세액에서 차감을 받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 공제를 받는다. 전자신고세 공제는요, 경감 공제세액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그 내용은 오른쪽 18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에서 전자신고세 공제란에다 입력합니다. 금액은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시험을 보실 때는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학습을 하실 때는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저장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고요.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저장을 누르고 빠져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장할까 물어보면 아니오라 하십시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저장 누르시고요.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입력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의 작성 및 부속서류의 작성과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은 생략한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을 1번 문제처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부터 12월 날짜 입력하시고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신고 누락 내용부터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은 자, 매출은 7번, 매입은 12번이고요. 그 내용은 오른쪽에 넣는다고 그랬죠. 신용카드 매출 공급대가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요, 신용카드니까 매출의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과세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기타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33번에다 넣는 거죠.
5천에 500 넣고 해당되는 내용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면 그 해당되는 그 신고에서는 3번에다 넣는 거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33번에다가 넣은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19번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5,500을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게 예정 누락분이든 해당되는 과세기간 신고분이든 전부 19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는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직수출하고 받은 외화입금 증명서 공구가액 2천만원.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영세 기타에다가 입력합니다. 그 자리가 35번이 되죠.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부서에 2000cc급 승용차 공구가액 2천만원에 부가세 200만원 세금계산서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니까 매입 쪽에 넣어야 되고요. 이게 공제는 안 되는 거지만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37번에 2000에 200을 넣으시고요. 해당되는 내용이 공제가 되지 않아야 되므로 좌측에 16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을 누르고 우측에 49번에다가 똑같이 금액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2000에 2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2기 확정신고사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배출금 330만원 회수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세액 공제 받고 나서 대금을 회수하면 다시 납부해야 되는 거죠. 대손세 가감의 8번 란에다가 부가가치세만 입력합니다. 세액 30만원 납부할 때는 양수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 3천만원은 1번에다 입력하죠. 부가세 300만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금액 제품 100만원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4번에 넣는다고 그랬죠. 예. 따라서 100만원에 10만원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2016년 제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 40만원이 있다라는 거는 21번에다가 4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이행한다라고 그러면 오른쪽 18번에 53번에다가 만원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저장을 꼭 눌러 주시고요. 학습을 할 때는 저장할까요? 그러면 아니오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돼요. 학습할 때는. 시험 보실 때는 저장 눌러서 저장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